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 미국의 긴축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5월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 5월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1주년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난달이었죠. 방미 성과를 비롯해서 대통령 취임 1주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나 정책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our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어떻습니까? 와. 오늘도 이번 달도 흘러나오네요. 이 아메리칸 네. 파이가 또 지난달에 흘러나온 이 노래로 좀 이슈가 그러니까요. 됐었는데 제가 이 아메리칸 파이를 너무 네. 좋아하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소장님. 이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이 이렇게 이제 아메리칸 파이가 됐네요. 네, 아메리칸. 아메리칸 파이 배종찬입니다. 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노래 너무 예. 잘하시네요, 소장님. 아, 또 역시 지금 뭐 동공은 흔들리고 있네요. 동공지진 왔는데. 진심입니다. 진심입니까?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가 지난달에도 흘러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흘러나왔던 그 시점에 예. 또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이 있었으니까 또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네, 미국 또 방문. 한미 정상회담이 아메리칸 파이에 그치지 않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이제는 코리안 파이, 뭐 또 아시아 파이, 아시아 파이. 중국 파이, 러시아 파이, 뭐 캐나다 파이, 네. 온갖 파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단순히 이 아메리칸이 파이는 아니라서 우리 경제에서 나눠야 됩니다. 나눠 가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또 그 이후에 네. 영향이 어떻게 우리 경제, 산업 각 분야에 영향을 그렇죠. 주는지 네. 집중적으로 오늘 네. 맛있는 파이처럼 네. 분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맛있게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저희 증시에 워낙 또 중요한 이슈였던 그럼요. 만큼 저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예. 해서 저희가 오늘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주년입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 싶을 만큼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증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유독 국내외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증시 벌써 네. 뭐 지난해도 그렇고 이 불확실성과 네, 불안정성 너무 불안해요. 결국 증시라고 하는 것은 공포 지수를 이기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포에 짓눌려서 정시로 투자를 못한다, 주저주저한다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뭐 식을 수밖에 없는 정시의 투심이, 네. 투심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의 또 긴축 또 금리가 상승되면서 기술주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위축돼 있고 또 생각보다는 이 성장 속도 자체가 회복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금융권의 불안정한 것도 포착이 됐었고 미국의 실리콘뱅크나 실리콘밸리뱅크나 또 스위스의 크레딧 또 은행 같은 경우에 스위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느냐 또 연준의 그동안 지속되어 봤던 금리 상승도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완화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들어지냐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상당히 답답한 꼭 이 키워드로 따져보면 고구마 좀 답답함 네.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은 서울경제TV를 주목해야 되겠죠. 네. 또 우리가 월간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 눈을 인사이트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되 중요한 건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사랑, 사랑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 이제 서울경제TV 사람이 다 듣네요. 네, 그러게요, 네. 소장님. 그래서 정말 이 고구마 같은 증시 사이다가 필요한 시점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소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포지수가
기대감보다 높았던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역시 이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몇 가지 이유에서 저는 괜찮을 좋아질 것이다. 수밖에 없다. 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와 또 중국의 경우를 살펴봐야 돼. 미중 간에 서로 대결하는 것도 네, 있고 그렇죠. 충돌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미중 충돌을 이야기할 네. 때.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이제 새우 경제가 아니다. 이제는 새우 더 이상- 등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정말 이 감지하기 어려운 간파하기 힘들 정도의 이 소리를 내는 이른바 돌고래다. 영리한 돌고래, 스마트 달핀. 이게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다. 오, 네.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IRA법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리앙호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 인민 대표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중국 경제를 이제는 경기 성장을 시켜야만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홍콩의 노란 우산이나 상하이의 빨간 우산이나 일어날 수 신장의 있다. 이제는 하얀 우산이 계속 나올 수밖에 티베트에도 우산이 나올 수 있고 우산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가 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를 좋게 회복시켜야 만들어야 돼요. 된다. 그러면 그 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뜨거물을 누가 그래도 좀 더 집어먹을 수 있느냐? 오. 한국이죠. 바로 한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다. 네. 저는 9월, 10월 또 내년 계속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경제는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공급망도 우리가 이제 공급망 체인으로 더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도 그렇고 경제 질서도 그렇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 또 내년 이후 이어지면서는 경제 회복 쪽으로 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그렇죠.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것이 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이 목적, 투자자들의 또 살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사실 최근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기력이 좀 충분히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촉을 네. 고추 세우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보양을 하는데는 우리 서울경제팀 많은 게 없죠. 유튜브만 이렇게 한데. 네, 끝없는 광고까지. 신유정 보약을 좀 가져가시기 네, 바랍니다. 저 신유정 보약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들 잘 들어보시면 우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 기대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네. 그 기회를 지금 좀 미리 단단하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마음 예.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있다. 네. 그 솟아날 구멍에 남들이 먼저 솟아나기 전에 투자자분들이 미리 다 예, 그렇죠. 대비를 수익을 하시면, 올리기 위해서 네. 먼저 솟아나 버려야 네. 되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같이 갈고 닦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난 방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그 포인트에 딱 너무 중요한 이슈가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최근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정말 화제가 되었던 이 방미 일정이었는데요. 정말 그 일정에 크고 작은 성과가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 결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투자가 유치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라는 거예요. 방향성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금 그림도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받았던 것 가장 먼저 넷플릭스의 테드 스랜더스 CEO를 만났어요. 공동대표인데 정말 우리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대박이 난리가 터졌잖아요. 났었죠. 그 이후에 더 글로리도 있었고 최근에는 킴 메이커까지 배 소장 뭐 공부는 안 하고 뭐 방송 드라마. 그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다 트렌드를 공부를 아는 위해서 것.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죠. 제가 무슨 뭐 시간 많이 없어요. 바쁘신데. 우리 서울경제TV 준비하는 거 외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투자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K 콘텐츠. 역시 그러면 K 콘텐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연결될 것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에 상당히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왜?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은 시작이지. 앞으로 우리가 이것 외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즈니도 있죠. 그다음에 애플도 있죠. 막 투자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K 콘텐츠다. 또 하나는 에어 프로덕츠와 플러그 파워로부터 수소. 자, 이 투자를 받았죠. 결국 뭐냐? 친환경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기도 있지만 수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소 H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을 얻어내는데 우리 기업은 어디에 연결돼 있느냐? 바로 포스코죠. 포스코. 또 효성하고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문 기사나 우리 서울경제 TV 뉴스를 볼 때마다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에는 서울경제신문, 오른쪽 상단에는 서울경제 TV를 보면서 함께 보시면서 물론 그 TV는 우리 월간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반도체인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반도체는 지금 안 좋은데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착착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또 낸드 플러시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력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가야 될 길은 비메모리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TSMC는 이번에 이 분기 영업 실적이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당장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초기술로 올라가면서 이 간극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1, 2년 사이에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제드래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제드래곤 좋아하시죠? 네. 아마 이재용 회장도 우리 방송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제드래곤이 2030년에 1등 먹을 거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경영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당장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망라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 없을까?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전공정은 달라요. 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웨이프도 있고 여러분들 다 불림 알죠. 근데 이제 이때 설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공정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차이가 있지만 후공정 그러니까 웨이프를 닦아낸다든지 이 만들어진 웨이프를 테스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과정이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러브와 관련된 이 고무로 딱 웨이프를 들어다가 테스트를 하는 그 회사 어딘가 제가 또 이거 회사 이야기하면 또 그쪽으로 다 쏠려서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시 보기 하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이 제작할 때 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닦아내는 그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 소재 부품 장비는 그대로 또 공통적으로 사용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이 TSMC나 다른 뭐 파나소닉이나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는 그 기술은 뭐냐? EUV예요. 뭡니까? 네. 그 Extremely Ultraviolet. 네. 극자외선. 네. 극자외선은 뭐냐면 정말 정밀하게 나노미터로 새기는 기술입니다. 이건 삼성이 앞서 있어요. 이건 삼성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협력사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친환경이에요. 근데 친환경이니까 지금 EMP 벨스타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EMP 벨스타는 우리 한국계 기업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투자인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 친환경 저온에서 친환경이니까 아주 극도의 낮은 온도에서 저온에서 이런 생산 시설들을 또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물류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 유리다. 왜? 바깥으로부터 유입되는 이 태양빛을 그래서 차단하고
그다음에 또 안 실내의 어떤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이 전력 비용을 상당히 또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닝 어떤 한국의 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느냐, 대상 회사이냐, 관련된 회사이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짚어본다면 그 회사의말로 투자할 맛이 나는 그런 우리가 노려볼 만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방미 일정 어떤 이슈가 있었냐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뚜렷하게 정리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야기해주셨던 내용들 좀 집중해 보시면서 네.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파생된 분야를 잘 공부해 보시면 좀 투자 전략까지 그 갈피를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분야 좀 하나하나 다시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정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이 조금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눈치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좀 미국에서 약간 이렇게 중국 견제에 한국이 좀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방미 일정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 그게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괜찮다. 왜 그렇게 보시냐 네.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한국을 마구잡이로 미국이 또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도 있지만 기업의 수익과 관련돼 있는 네. 가령 미국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 또는 중국이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이 주도로 하는 이 중국 견제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쵸. 그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우리 반도체의 사실상 40% 정도를 소진해주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40%를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가뜩이나 중국과 마찰이 있는 상황인데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거는 이제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으로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실제로 마이크론 미국 회사죠. 야 중국에다 반도체 주지 마. 그리고 중국 하웨이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의 어떤 수출도 못하게 막아버린 상황이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의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이 왔을 때 중국에 방문했을 때 하웨이를 소개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여론입니다.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미국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자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다 대고 중국 견제해라. 중국하고 그래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자꾸 남의 나라 기업에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미국도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의 장소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름 명분을 내세운 거지만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건 좀 무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안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재무부에서 해요. 상무부도 관여하지만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연준 의장을 거쳤던 제닛 옐런 의장이에요. 제닛 옐런 지금 이제 장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우스론에서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환영 행사를 보셨다면 알 거예요. 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각별히 뜨겁게 환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네. 우리 신유정 앵커 같아. 네. 네. 정말 내가 사랑이 많고. 저도 존경하는 그렇죠. 네. 사랑이 듬뿍. 다행이네요. 정말 정덤뿍. 네, 너무 네. 다행이네요. 사실 정아리가 진짜 갑자기 또 초코 땡땡이 생각나는데. 네. 초코땡땡 생각나는 네. 또 정이 그렇게 정이 느껴서 다행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긴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과의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서 네. 우리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따지면 그 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가기는 힘들 거다. 왜? 네. 기업들의 이거는 정부 차원의 안보 문제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중국하고 말이야 우리 안보 협력체 만드는데 한국도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굉장히 강조할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거는 굉장히 소송이나 네. 다른 법적인 차원까지도 올라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또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IRA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이 저희가 이번에 방미 일정에서 수소가 좀 관련됐다, 수소가 좀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또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결국 두 글자입니다. 네. 물밑. 물밑. 지금 이것을 이 IRA법을 털어내놓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왜 이것이 뭐 2차 전지나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돈은 이렇게 뿌리지 않는데 막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늘리지 않는데 정책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또 미국 기업 중심이 여러분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IRA법은 미국 국내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국내법은 우리 기업을 위한 것일 거 아니에요. 유력하게, 네. 그러니까 이 IRA법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IRA법에 대해서 법인데 법의 내용을 바꾸면서 한국만 예뻐할게요. 이러면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서울경제 TV 내에 그 많은 아나운서 분들 있고 앵커분들 있지만 우리 신유정 아나운서만 예뻐요. 제일 좋아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 다른 안 분들이 되죠. 거의 민감해. 그거는 뭐냐 물 밑에서 살짝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안 들을 때, 맞아. 안 들을 때. 너가 제일 그래서 최고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교예요. 그쵸, 이게 네. 외교잖아. 사람이 이게 외교잖아.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뭐 다른 아나운서 말이야. 아유 정말 싫어. 우리 신여장 아나운서가 최고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IRA법은 물 밑에서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다. 그것은 차근차근 다른 나라가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카드를 조금씩 야금야금 살금살금 이렇게 꺼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핵심 협력 핵심 광물 협력 국가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아르헨티나의 리튬을 캐낼 수 있는 염호, 소금 호수를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어딥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포스코에 주목을 한다. 이 포스코 계열을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포스코는 이전에 철강만 생산하던 회사가 아니에요. 포항제철이라는 이름에서 포스코로 바꾸면서 이것이 결국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도 지금 우리 이 상당히 양극재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을 하게 되고 결국 자원들을 거래하고 확보하고 수입하고 이제 망간, 카드뮴, 코발트 다 확보해야 되죠. 네. 흑연까지, 실리콘까지. 이제는 실리콘이 음극재를 실리콘 형태로 이제 액체 이 흑연, 고체 흑연 넣어서 이제 실리콘으로 바꿉니다. 네.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원을 확보하는데 포스코의 어떤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러면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부에서 세부안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이 혜택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7,000불인데 3,750불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전기차가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3,750불을 추가적으로 못 받아서 그렇지 내년 말에 2024년 말에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우리도 받아요. 7,000불.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막 민감하게 어떡하나 어떻게 나 투자했는데 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할 것은 에코프로 에코 형제들. 자 프로는 에코고 에코는 프로다 아니면 비염 아니고 BM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네. 결국 에코 형제들한테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 형제들 중에서는 에코 프로가 있고 에코 프로 BM이 있는데 다 양극재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에코 프로 BM의 상당한 지분도 에코 프로가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될 주가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 것이 간다. 될 네. 야구단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쪽이 경쟁력과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해도 되죠. 델럼이 되는 거야. 델럼이 된다. 그 정도 네. 델럼이 된다. 이해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여력이 있다. 더 여력이 물론 이제 이 주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목눌림 현상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조정이 될 때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이게 주당 가격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2차 전지는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갈까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극재 중에서도 뭐 LG화학은 또 LG 이 브라더스 시스터들도 여러분들이 잘 LG 가족들도 잘 보셔야 돼요. LG 또 그리고 LG가 뭐 지주회사도 있지만 지금 LG 화학도 있고 엔솔이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엔솔의 상당한 지분을 또 누가 가지고 있죠? 화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기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해요? 충전 인프라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충전 인프라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SK 시그넷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은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와 있지 않지만 일단 언젠가는 또 지금 시장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SK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성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시장을 MS를 가지고 있는 마켓시어죠. 가지고 있는 이 SK 시그넷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코 가족들 그다음에 LG 가족들, 네. 포스코 가족들 그리고 여기다가 LS까지. 왜 LS예요? 왜 전선 LS예요?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선을 생산해 나가는 회사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네. 어디냐? LS 해저 케이블까지. 네. 그러면 자 충전하는데 뭐, 무선 충전을 해요? 그쵸. 자동차를 아니에요. 휴대폰은 가능한지 몰라도 일단 가까운 거리 내에서 그렇다면 케이블을 통해서 일관된 충전 인프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 어디예요? LS다. LS. 그러니까 결국 LS도 LG의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LG 가족, 포스코 가족, 에코 가족들은 다 봐라.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고 BM 아니고 뭐죠? BM이죠. BM이다. 네. LS가 또 이제 태양광 그 전선도 연결되면서 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제 무조건 LS. 공사까지 처음부터 그렇죠. 다 할 수 이 있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설치까지 마지막에 충전소의 그 패널까지 다 가능한 회사가 어디냐? 그 회사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이제 음극재는 뭐가 있냐는데 이 음극재는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리콘으로 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주전자나 소재가 한솔 케미칼이나 또는 원준 이렇게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내용을 모르면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노트에다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수급이나 그다음에 전체 시총 내에서의 영업이익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서울경제TV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우상향하는 전반적인 그 지표들의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선형 구조가 돼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진짜로 최근에 2차 전지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주도하면서 정말 강력한 폭등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네.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음극재도 충전 인프라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해줄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이 방산과 원전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1년 전에 좀 가장 큰 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인데 이 방산과 원전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좀 최근에 살짝 그 추세가 주춤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방산은 그래도 잘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네. 방산을 설명을 드릴 때 네. 그리고 또 원전을 설명드릴 때 전방 후원이라는 설명을 드려요. 전방 후원. 네. 기회 속도로 주죠. 전방은 뭐냐면 좀 앞쪽에 먼저 단기적으로 올 수 먼저 있는 움직인다. 것이 움직이는 게 방산이고 원전은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리 SMR
소형 중소형 한다 원자로가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생각해보세요. 계약하고 그렇죠. 건설하고 건설도 그렇고. 또 직접 이 전력을 공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훨씬 더 규모가 크긴 하죠. 네. 원전이 뭐 수십조에 달할 정도인데 실제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했던 것도 22조짜리 그리고 사우디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뭐 12조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렇죠. 그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네. 대규모 사업이죠. 여기는 일반적인 건설 회사까지도 다 참여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전방 방사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방사는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원전을 하는 게 맞죠. 왜? 원전하는 회사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에너빌리티로 이름까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쪽으로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소 경제나 수소 연료나 에너지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터빈도 생산하고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렇게 숙명적인 이 산업의 속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른바 많은 경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IRA법 관련됐기 때문에 이방원 순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2차 전지, 방산 원전. 그러니까 이 방산 원전이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여론도 좀 엄중하고 위험하고, 네.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꺼리는 일이죠. 왜?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전한 그건 아니야. 이거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또 한국 전쟁도 있고 다 우리가 전쟁은 참아 네. 그런 폐허 이런 우리의 기억 속에 엄청난 충격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주변 국가들입니다. 정작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의 방을 그 주변 국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변을 지리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동부 유럽에서는 뭐 체코도 그럴 때고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의 이 방산 무기를 정말 최대한 그냥 뭐 흡수를 있는 대로 다 흡수를 해가는 국가가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나라도 왔고 우리 K2 전차와 그다음에 K9 자주포가 수출이 됐을 때 그 수출 선적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실제 테스트장에 가서는 1km 밖인 1000m예요. 정확히 이게 포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포 자체가 포신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것을 컴퓨터로 제어해가지고 그대로 맞추는 우리 K9 자주포. 그러면서도 가격이 뭐 반값 가격인가요? 이 독일제 레드포드나 이런 전차하고 비교, 미국의 또 전차와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이 방산 무기의 기술력과 또 가성비는 가히 뭐 이거는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이 탄성이 나오는 거죠. 와우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방산은 미국도 계속해서 한국이 그런 이 후방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또 전면에서 지원하는 국가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전도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핵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또 미국이 미안해. 실제 핵을 우리가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 남한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이야기는 사실상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핵을 공유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실상 우리가 핵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이 문서상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김태희와 국가안보실 차장은 그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할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방산인데 방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는 우리가 이 전차는 현대 로템에서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공격기나 또는 훈련용 공군기도 상당히 우리가 비행기도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수출을 했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좀 눈여겨보지 못했던 현대 로템은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이건 현대 로템은 방산 무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지하철 전철 1호기를 철도 네. 현대 로템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도 상당한 이 차량 자체가 특히 이제 객실용 차량은 뭐 다른 데서 우진이나 이런 데서 생산한 게 있지만 기관차는 KTX도 그렇고 로템이야. 그러니까 이 로템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신유정 앵커도 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제 살만 있는데 그분은 돈만 있는데 이름이 살만이야. 돈만 있는데 이름 바꿔야 돼. 그렇죠? 지금 돈만으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리 형님은 이름대로 억수로 만수로 써잖아요. 만수로, 네, 하는데. 근데 왜 돈만 있는 분이 살만이라고 하는지 돈만으로 모르겠어요. 바꿔야 난 되나요? 살만 있는데 돈을.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우리 현대로템 네옴시티 사우디에서 이제 건설하는 것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대로템 주목하시고 또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한전 KPS 또 퍼스텍도 주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방산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보지 못했던 회사 중에 LIG 넥스원도 네 우리가 얼마든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짧게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대형 바이오 제약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왜? 경기가 나빠도 약은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초 제약 또 투입은 계속 예산 배정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나 민간 산업으로 봐서나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이나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뭐 LG 생건도 있고 계속 이제 있는데 특히 저는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이 어디냐 롯데 바이오가 있어요. 오, 네. 아시죠? 네. 미국의 현지 이제 공장과 연구소도 운영이 되는데 이 롯데 바이오는 아직 상장을 못했고 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 뭐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롯데 지주가 그 이 지분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지주가 롯데 바이오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새롭게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가 롯데 지주라고 봐야 네, 되겠죠. 바이오, 롯데, 지주. 네. 네, 이렇게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방산과 원전 그 전망에 대해서 전방 후원 딱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방산 쪽에서 기술력이 워낙 좋다라고 너무 좋아요.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이 전반적인 섹터들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또 그 방향 우리 잡아가시면 시청자분들도 좋을 것 그렇고 우리 같습니다. 네. 신중한 아나운서도 네.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이 K2 전차가요. 네, 전차.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한다. 네, 그러면서 이게 360도 포신이 턴어라운드를 하거든요. 네. 깜짝 놀라. 아! 그 기술력에 그런 그 가격에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러게요. 고장 없이.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는 뭐냐면은 지금 탄약 하약까지도 아예 폴란드에 와서 지어줘. 공장을 지어줘 여기. 그러면 그때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뭐다? 여러분들 방산은 풍산이고 풍산은 방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술력 있다고 해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럼요. 그러면서 이쪽에 좀 투자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방산과 원전 그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저희가 이 방미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 방미 전부터 대만을 놓고 한국과 중국이 좀 설전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염려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양안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중국 정부와 네. 중국 지도부와 공산당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는 조금 까칠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 대형주는 영향을 받아요. 중국도 대형주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네. 정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라. 특히 이제 반도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중국과 관련된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국도 시장 경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든 드라마는 봐야 되겠어. 여행도 가야 그리고 되고. 게임은 해야 네. 되겠어. 여행은 가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콘텐츠나 그리고 여행 그리고 또 이 화장품, 식료품 이런 건 게임. 네. 아니 게임 이런 부분들은 한국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할 수 없는 건 뭐 때문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그런 걸 국민들의 오락거리나 기쁨거리를 막아버리게 되면 거기서 네. 빵 하고 불만이 터져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도 독재 정권들이 보면은 영화,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열어놓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너무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이어서 이제 우리 하반기를 대비할 때 또 어떤 변수가 좀 큰 영향을 미칠까 그 점을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글로벌 변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볼 때 뭐 인플레이션, 물가 네. 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맞아요. 여하튼 미국 연준에서 그 부분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를 쓰고 통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통제를 해서 한 요 정도가 된 거. 자칫 그렇지 않았다면은 돈이 풀릴 대로 정말 뭐 물 흐르듯 헬기에서 살포를 하듯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폴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전 연준 의장이 뭐 헬기에서 살포를 하는 것 같다. 이른바 아베 고인이 된 전 총리가 일본에서 거의 이 저한율을 유지하면서 했던 것이 돈을 뭐 막무가내로 풀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면 N저로 경제를 버팀목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통제되고 정리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각 국가별 이 경제 성장률 GDP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우리 자료 그림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올해 1분기가 낮아요. 그렇다면 회복은 되는데 상당히 속도가 더디다. 그렇다면 하반기 전망을 우리가 정시 전망을 결국 실적 기준으로 가져간다면은 결국 얼마나 성장률이 이전 코로나 이전 국면 또 경제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던 국면 때와 비교를 해보면 회복이 될 건가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지난 리앙후이 양해 때는 대략 한 5.5%를 목표치로 잡았어요. 그것에 어느 정도로 근접되느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국 내부의 경기를 회복시키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주 왜 리오프닝을 하는데 우리 경제에 돌아오는 혜택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느냐. 그건 중국 내부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IRA가 글로벌 경제하고 연관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중에 물론 유럽도 중요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경제 중요하지만 일단 미중 우리하고 많이 밀접돼 있으니까 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적어도 미국이 정도 3%에 가깝게 회복되느냐. 또 중국이 목표로 한 5.5%에 가까우냐가 우리에게는 실제 그 정도 가까워질 때 우리 정시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코스피의 수치, 코스닥의 수치가 지금 우리 뭐 3천이 언제였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더 좀 희망적인 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을 좀 변수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좀 희망을 가지고 다가올 하반기는 좀 더 강력하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앞으로 계속 해야 네, 돼요. 맞아. 또 나와서 예. 또 다음 또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 주셔야 되니까. 서울경제TV를 막 조르고 졸라서 네네 또 매달려야 돼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오늘 정말 다양한 정치 섹터 이야기도 좀 해봤고 다양한 테마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유독 요즘과 같이 정책 테마주가 좀 이슈가 되는 시장 안에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럴 땐 좀 어떻게 대응해라라고 마지막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네. 단기적으로 시점상으로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할 때 단기적으로 뭐를 봐야 되느냐, 중장기적으로 뭐를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깊이를 볼 때는 우리가 밸류 체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완성 최종 단계의 기업들이겠죠. 2차 전지 그러면은 뭐 엔솔이나 또 SK온이나 또 삼성 SDI를 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물을 파듯이 들어가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5월이 우리가 5월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완급입니다. 시점상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그래도 핫하니까. 네.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방산, 엔터주 중심으로 보시라.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냐? 장기적인 꾸러미로 우리가 월봉이든 일봉이든 연봉을 본다면 뭐 목 짓눌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가에서의 흐름들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본다면 그다음에 IT 기술주 성장주는 지금 짓눌려 있죠. 근데 이 목눌림이
이른바 디스크 협착이 이 경제적으로 풀리는 경우는 하반기 내년 쪽으로 보면 되겠다. 뭐 네이버나 네. 카카오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에 초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동안 우리가 늘 봐왔던 거 셀트리온의 가족들이 세 형제가 어떻게 합병하느냐도 중요한 네. 대목이 될 것이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유지되느냐도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될 텐데 그동안 못 봤던 이건 잘 누가 이야기 안 하죠. 롯데 바이오는 롯데 지주 쪽에 지분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롯데 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 전망 기대치가 나오느냐 이걸 롯데 지주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장님께서 장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포인트에서는 완급 조절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 네.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뵙는 거죠?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5월 시장 정말 우리 주식 시장에도 참 큰 포인트로 잡고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글로벌 관계들이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말로 이전처럼 셀인 매이해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준비드렸던 이 월간 서울경제가 정말 또 하나의 큰 해안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